aire. No sabemos si es agua buena o agua mala, porque ayer mucha gente se estaba bañando y le daba picazón en su cuerpo. 네, 보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교민 오진수님께 좀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건데, 일단 먼저 괜찮으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네. 안녕하다고 말씀드려야죠. 네. 제일 먼저 안전해야 되고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토의 90% 이상이 정전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정전 사태가 일요일 오후부터 약간 복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 많은 지역이 계속 정전 중이고요. 그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교통, 통신, 물 공급 등이 거의 멈췄어요. 특히나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모두 상하고 음식을 만들 수조차 없어서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마른 음식으로 대충 때우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전이 되면서 상수도 시스템이 모두 고장이 나서 물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건물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물로 버티고들 있는데 앞으로도 상수도 센터가 정상화되려면 열흘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물 문제가 모두에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 식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냥 비상사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밖에 알려지는 뉴스보다 현지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대사관 외교단이나 미국 시민들에게는 모두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요. 예. 이 나라 정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휴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교통, 통신 모든 공공서비스 등이 정지된 상태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제를 못해 물건 구매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며칠 동안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빈민층에서는 슈퍼나 빵집 등을 약탈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안이 많이 불안한 상태라 한국 대사관에서도 특별히 교민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민분들이 많이 생활하는 또 지역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한테는 지금 대피령이 내려진 건데 우리 네. 교민들한테는 대피령이 내려진 건지 사실은 대피령이 내려져도 교민분들의 생활의 터전이 거기니까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상황이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 상황은? 네, 며칠 정전되어 있다 갑자기 전력이 들어오면서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특히나 모여 사는 그 지역에 변압기가 불타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한인들 모여 사는 지역이 지금 거의 6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려면 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인분들 특히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고친다고는 하는데 지금 언제 복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지금 복구를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네. 네. 지금 우리 대사관에서 교민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출 자제와 그리고 연락하는 것 이외에 상황이 변동될 때는 교민분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또는 만약에 상황이 심각해져서 안전에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피령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지금 연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네. 대사관에서는 예전부터 베네수엘라 상황이 늘 불안하니까 계속 연락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피소가 있어요. 한인들 네. 중심으로 해서 대사관이랑 교회랑 이렇게 한인들 여러 사람들 집으로 해서 대피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사관에서는 교민들 그룹 톡방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계속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비상대책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오늘 어떤 대책이 내려질 것 같아요.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아침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화 연결한 진순 씨 그리고 또 있는 분들의 안전이
어떻게든 빨리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락해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대책회의도 어쨌든 잘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te es el nuevo acuerdo monetario que sacó el gobierno de Nicolás Maduro.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예, 베네수엘라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국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저런 상황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와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남미 전문가이신 선문대 김기영 교수님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네수엘라 국가 비상사태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이 2명인 상황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예요. 그리고 석유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2014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급락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경제가 나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냐? 뭐 일부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본 유출이 너무 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베스 정부가 들어오고부터요. 네. 외국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채권들도 다 회수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돈만 생기면 달러를 사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빼돌리고 아니면 침대 밑에다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달러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런 걸 고정환율제를 통해서 근근히 유지를 해왔었는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로는 더 이상 이제 이 지탱할 수가 없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위기가 지속되어 왔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거는 지난 1월 10일에 그 마두로 정부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작년 5월에 대선에서 이게 야당이 탄압을 받으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 2기의 마두로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베네수엘라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그럼 헌법에 대통령 공백 시에는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돼서 선거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정치적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구아이도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마두로 정부의 무능과 그다음에 그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교수님. 하고 있고. 구아이도는 마두로 쪽에서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필기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학생들이. 그리고 마두로 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필기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나라의 2명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왔고 지금 종합해 보면 국내 정치의 혼란, 그다음에 국부의 해외 유출, 부정부패로 인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대국을 살펴봐야 되는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차베스 정부부터 시작되는데요. 차베스 정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게 뭐냐면 차베스 정부 들어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국은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그런 외국 석유 기업들이 이걸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차베스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02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차베스가 잠시 쫓겨났다가 또 어떤 빈민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고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한 다음에는 이제 반미주의, 중남미의 반미주의의 선봉으로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돈독하게 되고 러시아도 이제 차베스 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두고 미국과 서방 쪽,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일부 중동 국가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를 놓고 이해관계가 전부 다 얽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교수님, 저 나중에 강의실에 그렇죠. 도강하러 한번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잘 따라왔다고. 오십시오. 그렇죠. 네, 도강하러 한번 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